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매 관리, 지난 시간에 구매 방법, 구입처 선정, 요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매를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절에는 과거와 같이 소스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물론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집어넣어서 만들면 됩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인건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과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각종 소스나 재료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카페 같은 경우, 이제 시럽 같은 경우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회사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가격도 많다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포모나에 뭐가 있냐면은 각종 초코 시럽,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 기타 등등 딸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883, 그 다음에 모닌, 그 다음에 스포츠, 각종 이런 브랜드에 의한 뭐가 있다? 시럽 종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브랜드에 의한 동일한 시럽, 소스 종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 그것들을 맛을 보고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거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능력? 자, 그렇지 않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많이 쓰는 거, 일반 시중에서 많이 쓰는 가격이 저렴한 걸로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맛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카페 모카 같은 경우 초콜릿이 들어가는데 그 초코 시럽을 그냥 소스만 넣어서 만드는 커피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맛을 창조할 수 있는 시럽과 소스를 반반 섞어서 만드는 비율.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자기가 그 초코 시럽을 일일이 초콜릿을 사서, 원재료를 사서 초코를 추출해서 아니면 당을 넣어서 만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는, 선택을 잘해서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어떠한 역할,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지리적 위치에서 운송 시간 능력이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증가한다는 거. 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왜? 오는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자, 비용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전략할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요.
자, 사고 위험. 오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다시 어떤 현상,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리가 멀면 오는데 시간이 뭐 1시간 걸릴 게 하루 종일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각종 구매인데 어떤 부분 자, 기계 장비나 설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가격 단가가 조금씩은 다 비싸요. 어떤 거 기계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커피 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서울에서 저렴하다고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AS가 발생되었을 때 AS 비용은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요즘 같은 경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하루 왔다 가면 어떤 문제 인건비가 하루 종일 다 걸리는 거예요. 내려오고 내려가고. 그러면 그 인건비까지 다 치면 금액은 적어도 뭐 한 10만 원에 고칠 수 있는 거는 뭐 한 3, 4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미래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자.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상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태풍이나 기타 등등 영향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자금 능력이 충분한지.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금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만큼 신용이 있어야지. 자, 5년 한 업체, 10년 한 업체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업체만의 어느 정도의 자본력과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3년 이상,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입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그걸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 못한 신생업체들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관리. 요즘 같은 경우 각종 노사분규나 또 공급차질 자, 이름으로 인해서 자, 노사분규나 아니면 직원들이 계속 턴오버가 된다. 즉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리적으로 어디에 배달을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힘들어지겠죠. 왜? 직원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물건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 물건들을 제대로 배송해야 되는데 배송해야 되는 각종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써 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힘들다는 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데서 빌린 물건이 있다 유사한 업종에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배송기사가 그쪽을 가면서 우리의 물건들을 대신 가는 길에 좀 더 배송해 줄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관리도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 뭐 할 때 구입처를 선정할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들어가서 바로 그런 직무를 맡을 수는 없겠지만 한 중간 단계쯤 되면 입사하고 조금 진급이 되면 그러한 이런 구매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러한 오늘 배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맺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업체를 약간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자, 같은 고기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자, 여기에서는 갈비살이 많은, 여기에서는 같은 갈비살이 11,000원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비교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렴한 곳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나 아니면 추세에 대해서 더 많이 정보를 알 수가 있고, 한쪽에 배송에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한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른 한쪽에서 뭘 할 수가 있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품업체를 다변화하고 복수로 운영하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구입처를 다변화하는 자 그러한 작전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구입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조 및 납품 업체의 평가 요인이 된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자, 상품이나 소스의 조리 기술 같은 경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조리에 있어서 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하고 좀 굉장히 괜찮은지. 자, 여러분들 일반 어디에 가면 일반 뭐 마트 들어가면 각종 소스들이 많잖아요. 갈비살 이런 거, 갈비, 양념. 자, 그런 거 봤을 때좀 맛을 테스트했을 때 좀 강하게 좀 속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좀 맛에 대한 퀄리티 아니면 함량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자 충분히 그 생산 능력이 뛰어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처리에 대한 편리성, 주문을 받았는데 빨리빨리 생산해서 즉시에 보내줄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주문 처리 능력. 자, 우리가 갑자기 고객이 단체 손님이 확 몰렸다. 아니면 단체로 학교 같은 데 납품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자, 수천 개, 한 3천 개, 4천 개가 갑자기 들어오면 각종 물량이 급속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물량까지 긴급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지 쉬운지. 자,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반품을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되는지. 자,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품 불가, 뭐, 그 다음에 뭐 하자에 대해서 메몰라를 하는 자 그런 업체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거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공서에서 이런 걸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자 시장을 뭐 캐파 자체가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게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우리가 유리하겠지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판매 능력. 자, 그 다음에 자본력, 그 다음에 인적 관리 능력.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신용도, 성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먼저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는 지인이 있다면. 이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에서 나오는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협력도, 그 다음에 납기 이행 능력, 도덕성,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한지 그 기업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탈세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접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 납품 실적 증명원 자, 여기 이런 곳에 뭐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뭐 관공서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뭐 고깃집 같은 경우에 뭐 어디에요?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뭐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좀 큰 곳 이런 곳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제대로 된 사업체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견적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견적서에서는 다음에도 뭐 한번 시간 나면 보겠습니다만은 제품에 대한 규격 자 닭이 있다면 뭐 몇 호 닭인지 12호 닭인지 그 다음에 각종 뭐 품질에 대한 뭐 각종 색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아니면 빛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견적서를 검토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햅습에 대한 인정 여부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점점 더 햅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햅습을 인가받은 업체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일반 카페 같은 경우도 뭐 각종 납품하는 이 뭐예요? 납품하는 케이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전부 다 그게 돼야 된다. 햅습을 받은 제품들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S는요, 종업원의 수, 그 다음에 숙련도, 그 다음에 과세 증명 관련 서류.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류들은 무엇이 가능하다? 자, 조작이 가능하다. 서류만 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뭘 해야 된다? 자, 현장 실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실질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가서 위생적으로 각종 소스나 아니면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유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뭐 과거에 뭐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한 곳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자, 이 집에서는 뭘 하냐면은 각종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납품도 하고 있고요. 뭐 학교나 기타 등등 이런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키우냐면요. 예, 창고겠죠. 그런데 뭐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의심의 소지가 좀 있겠죠. 각종 위생이라든지 각종 관리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계약에 대한 해지. 자, 그다음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봤을 때 각종 뭐 청소라든지 먼지가 쌓여 있고 딱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다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 등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위생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 자 결정을 할 때는 자 어떤 부분들 수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공신력에 대해서 한 40%,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데보다 뭐 한 30% 정도 더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4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평가에 대한 기준점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 능력에서 한 20%, 그 다음에 위생 관리 능력에서 10%.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화해서 뭘 한다? 점수화해서 구입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만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다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 누가 소개시켜줘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은 냉철한 판단과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나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생 그리고 품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이 먹는 것은 뭐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번 잘못된 재료를 써서 문제가 발생돼 버리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입처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입처에 대한 구매 관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도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까지 볼 수 있는 자 그런 능력들을 키워보면 좋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매 계획. 자, 이런 부분은 좀 이 계산상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노하우를 또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매 계획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는 자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뭐 운행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일입니다. 장사를 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정. 자 이러한 결정은 어떻게 한다? 자 과학적으로 한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법. 자, 누가 한다? 제일 거기에 경험이 많고 또 점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인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어요? 주위 돌아가는 상황과 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출이 얼만큼 과연 될 것인지 자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자 이러한 매출을 무엇을 근거로 한다? 요즘은 좀 힘들지만 작년에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자 작년에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매출은 얼마 정도였던가 확인을 하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그 매출 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자, 인근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어떤 문제? 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는 날씨입니다. 외식업에서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날씨에 따라서 고객들이 찾아오고 그 고객이, 선택하는 이제 구매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 자, 그걸 통해서 작년 날씨와 올해 날씨를 예측해서 비교를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유사 기간은 비슷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 지금 추세가 어떤 트렌드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입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배달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지금 거, 지난달 거, 그 다음에 작년 거를 대비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얼만큼 올라갈 것이다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날씨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지난 2, 3개월간의 트렌드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예측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떤 현상? 점장에 대한 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주위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올해는 작년에 없었던 주위에 영화 개봉을 한다. 아니면 뭐 사람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하죠, 그죠?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게끔 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
분산을 한다면 오히려 더 매출에 대한 감소 10% 이런 식으로. 근데 요인이 영화 극장 같은 경우 아주 재밌는 영화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자, 그랬을 때는 플러스 10%. 자, 이런 식으로 뭘 한다? 조정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뭘 만든다? 매출에 대한 근거를 가장 먼저 예상을 짜는 예상 매출을 최대한 정확하게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구매 계획에서. 자, 잠시 쉬었다 또 진행하겠습니다.